이제 최근에요, 우리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3조보다는요,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103조가 시험이 나왔었죠. 이제 104조를 보면, 104조를 뭐라 한다?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요. 먼저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경매는 해당되지 않죠. 왜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하죠? 무효로 하죠. 무효. 그런데 이 무효는 어떤 무효냐? 우리가 이제 무효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 이런 것을 잘 묻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무효는 뭐냐면 첫 번째요, 이것을 확정적 무효에 속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것은 두 번째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엄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고요. 뭐는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1억짜리 지불이 있는데요, 여기 의뢰한 사람하고 2천만 원에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억하고 2천이죠. 그럼 모두 몇 배죠?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집을 넘겨주고 등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1억짜리를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에는 뭐냐면 급부와 반대급부죠. 그래서 항상 반대급부는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물건은 1억이고요. 반대급부는 2천이잖아요.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3배에서 4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급부는 주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상이다. 이것과 반대가 뭐죠? 무상이죠. 우리 이것을 무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무상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기부행위다. 또는요, 증여다. 이렇게요.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건 무상 안 되고, 기부 안 되고, 증여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은 1억 원짜리를 2천에 팔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은 궁박했거나, 그 다음에 경솔했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경험하다 이 말이죠. 무경험 이렇게요. 여기서 궁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궁박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저것을 처분한다 그랬을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궁박은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명예적이고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무경험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거래 일반이에요.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특정한 거래 영역이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여기서 일반이냐 여기요 특정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요, 이 알면서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폭리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폭리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만약에 폭리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해서, 우리 시험에는 다른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이 하나만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약에 변리사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 궁박 그 다음에 경솔 그 밖에
그 밖에 무경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방이나 경솔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무경험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은 하나만 뭐를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진다. 하나만 입증하면 돼. 즉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경솔했어요. 이렇게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103조하고 다르게요, 103조 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뭐랬다? 첩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일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증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반환을 마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 못해요. 둘 다 청구를 못해요. 둘 다 불법 원인 급여에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요, 불법 원인 급여를 급여하는데 이것은 단서가 적용이 돼. 그 단서에 보면은 이 갑을 뭐라고 한다?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람을 폭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요 이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폭리자는 2천만 원 준 거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죠.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여기 104조의 경우는 뭐죠? 피해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103조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면 양 당사자가 다 반환 청구 못하죠. 여기서는요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는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의리여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추인이 안 돼. 뭐는 되는데? 전환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효가 되어야지 갑은 반환을 청구하고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즉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돼. 그 증명을 누가 한다? 피해자가 한다? 폭리자가 한다? 누가 하죠? 피해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 폭리자가 입증한다고 해봐. 그럼 폭리자는 받은 거 돌려주고, 알죠? 자기가 준 거 못 받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입증 책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107조, 108조, 104조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예를 들어서요, 누구죠? 비진입 표시로 무효죠. 이건 뭐 봐봐,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알겠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죠. 그러면 둘이 통정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4조도 마찬가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다음에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109조, 110조, 차고, 사기, 강박. 차고나 사기, 강박은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알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령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 말고 불공정한 법령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요, 부재소 합의가 있어. 부재소 합의. 이런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촌계 총이에요. 어촌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업권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 손실보상금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원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하고 분배를 하는데, 이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어촌계 총의 결의 같은 것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전에 KBS에서요, 어촌계 있죠. 어촌계에서 어업권 있죠. 어업권. 이 어업권을 준다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뭐 보면 뭐더라? 뭐 전복 있죠. 전복 양식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하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데 대신 여기서요 거주는 못하게 하고 나중에요. 그래서 뭐 다른 돈을 또 줘야지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폭리치한 게 나왔단 말이죠. 그거 보면 거의 다 바로 어업권과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업권은 뭐죠? 어업권 위에는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특히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재사비도 몇 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궁박이요 본인이냐 대리인을 기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테마예요.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하나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 시험에서는 무상기부행위 청여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번인가밖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모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환 알겠죠? 이게요. 그 다음에 입증책임 입증책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났어.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의외로 시험에 더 많이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봐요. 여기서 법률행위 해석이죠. 말을 봐봐. 법률행위의 해석이잖아요. 이 법률행위 해석은 이 법률행위는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한마디로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요.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뭐한 것이다? 확정하는 것이죠. 이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확정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문제된다? 표시가 문제가 돼. 이 표시를요 어떻게 본다?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럼 표시를 유효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라고 하고 이 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표시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물론 여러분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의 해석의 방법하고 의사주의 표시주의라는 의사표시 본질론하고는 논리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주관적 시험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객관적 시험일 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왜요? 왜 무효가 의사주의냐? 표시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표시가 무효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죠. 의사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의사주의 이렇게 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니까요.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들으란 말이죠. 이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요.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 효과의사하고 똑같은 게 뭐죠? 그것은 내심의 효과의사죠. 내심의 효과의사.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 이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와 같은 게 뭐죠?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고요. 이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먼저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없는 건 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얘기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있고요. 그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 뭘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데 표시가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게 의사가 중요해요? 말하는 게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요,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온 동네 욕해봤자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문을 딱 열고 우리가요 아주 환한 얼굴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재단법인자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표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 의사. 의사를 중요한 것은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다? 자연적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은 뭐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밑도 끝도 없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다. 그럼 맞는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한 것이죠. 의사가.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있다. 그럼 있을 때는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원칙. 원칙은 무슨 주의다? 그래서 표시주의다. 표시주의 다른 말로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가는 것이다.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원칙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항상 이게 시험에 이게. 그래서 원칙 아니고 예외.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다른 말로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요, 상대방이 있다 해서 언제나 표시주의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은 뭐다? 첫 번째가요 107조 1항 단서, 또 하나가요 108조 이렇게. 그럼 108조는 뭐죠? 상대방하고 뭐를 했다? 짜고 했다. 다시 뭐를 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표의자와 누가? 상대방이 뭘 했다? 양해를 했다. 양해를 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짜고 했다. 그 다음에 합의를 했다. 다른 말로 합치를 했다. 일치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단서죠. 단서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뭐 의사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대방이요 내 생각을 안다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굳이 내가 말을 설령 달리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요? 의사를 가지고 표시하니까. 그래서요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의사주의로 간다. 이게 이제 결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있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X하고 Y 토지가 있어. 그래서 X는 서울에 있는 땅이고 Y는 남양주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두 개의 땅이 있는 거예요. 토지가요. 그런데요 이 갑을 뭐라 한다? 먼저 있으니까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그럼 우리가요 시험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나오냐?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안 나와. 뭐라 나온다? 당사자가. 또는 갑과 을이. 그럼 갑과 을이면 한 놈은 표의자고 한 분은 상대방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다. 당사자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럼 몇 사람 있어야 돼? 2사람. 한 사람 뭐 표의자, 한 사람 뭐 상대방.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갑과 을이 있다.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항상 그건 2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표의자고 무조건 한 사람은 뭐다?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절대 해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의사주의, 표시주의, 자연적, 규범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사주의, 표시주의다. 자연적, 규범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시를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법률의 해석 딱 그 말이 나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걸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을이 상대방이고 갑이 표의자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보면은 먼저 X토지에서 합의를 해. 합의를 했어 1번. 그런데 2번은요. 여기 Y토지가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어. 잘못해가지고 등기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뭐가 됐다? 합의죠.
합이니까 합의가 있으면 갑과 을이 합의가 있죠. 그럼 여기 일치,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흐르겠다? 의사대로. 그래서 합의가 있으니까 엑스토지에서 계약이 뭐란다? 성립해. 엑스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해. 그러면 여기서 합의란 말의 뜻이 뭐죠? 합의? 합의란 말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단 말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걸 착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엑스토지에 대해서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고.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을은요 갑에게 엑스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엑스토지에 대해서 논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요 여기 을은 봐봐. 을은 뭐면요, 을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죠? 등기돼 있죠? 등기는 을의 등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는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있어 없어? 성립한 적이 없죠? 왜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성립한 적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착오는 뭐다? 착오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했죠. 그래서 효력 요건에 있는 착오가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갑은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 Y토지, 그건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진정명의회복. 또는요 갑이 소유자니까 을 명의의 등기를 말 수 있다. Y토지 등기를 말 수 있어. 말소 청구를 하거나 또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Y토지에 관한 것은 성립되지 않았어? 착오의 문제가 없어? 그래서 Y토지에 관한 소유자는 이 등기는 무효니까 여기 Y가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것이다? 갑이 소유자가 돼.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Y토지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뭘 해야 돼?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요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것을 귀하로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요 Y토지 등기를 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못한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되죠. Y의 등기도. 그래서 이 Y 등기를 뭐한다? Y토지한 등기는 뭐를 해야 돼?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회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자연적 해석. Y토지, X토지를 합의했죠?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그래서 의외로 오표시 무효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다른 시험이 나왔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런 말이 시험에 나왔어. 참, 갑과 을이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자기는 960만 원에 청약한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69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90으로.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청약을 했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 뭐 이게 960만 원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90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봐.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니까. 이건 우리 시험에 이거 나온 거죠? 이걸 나왔는데요. 이것을 960으로 바꿨더니 똑같이 다 규범적이래. 알겠죠? 960은 뭐요? 의사죠. 의사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그건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 바꿨는데 똑같이 규범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를요,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표시는 규범적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건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항상 상대방과 표의자가 있죠. 그래서 항상 뭐라면 이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 이런 말이 나와. 의사가 일치. 그 의사가 일치죠. 그럼 뭐 따질 게 뭐 있어? 의사주의죠. 그러면 뭐 들어간다? 의사가 일치하면 뭐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 항상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죄예요? 표시지. 표시지는 누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상대방 입장에서. 알겠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그냥 일치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항상 원칙은 무슨지? 표시지. 표시지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이 말에 가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알겠죠? 이 지금 판례는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하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좀 나오기 힘든데 우리가 21회 때인가 나온 적이 있죠. 뭐냐면 금융실명제죠. 이런 금융실명제는 뭐죠?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예요.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알겠죠? 남편이요? 남편 돈이요? 그 돈을 아내 이름으로 은행 가서 실명 확인을 거쳐가지고 통장을 발급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돈은 남편 건데.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다? 아내다 이 말. 아내다. 왜? 금융실명제에서는 돈이 누구 것이냐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거기 뭐라 나오냐?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필요 없어. 우리가 은행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는 큰일 나. 알죠? 금융실명법은 실명 확인을 거친 자를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돈을 자금 출연자, 돈 낸 사람, 자금 출연자를 소유자로 보려면 원래 우리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명시적 또는 어떻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필요 없어. 금융실명법은 실명 확인을 거친 자만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실명 확인을 거친 A금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명백한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 명백한. 묵시적은 절대로 안 돼. 명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명박 비자금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누구야? 전두환 비자금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비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돈을 인출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거 왜 못해요? 그것도 만약에 금융실명제라고 해봐.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소유자다. 그럼 내가 그냥 내 거죠. 근데 인출해지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왜? 은행하고 나하고 자금 출연자 전두환이하고 은행하고 그다음 명의 빌려준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명백하게 말한다. 그것은 합의를 했죠. 이 돈은 절대로 A금 명의자한테는 인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것은 자금 출연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않고 단지 은행이 알고 있다가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 이건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해가지고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와이프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와이프 데려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와이프한테 또 쓰라가죠. 통장을 무슨 목적으로 발급받느냐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써놓으면요 또 해주죠. 해주 안 해줘? 그냥은 안 해줘. 아무튼 뭐라고 해야 돼. 그럼 해주죠. 그러면요 입금을 누가 앞에 시키는 거죠? 와이프 통장을 입금시키는 거 은행 직원이 알아 몰라? 알죠. 그래도 그것은 와이프 건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 내 것으로 하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딱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딱 거기 하나 있으면 묵시적으로 절대로 안 돼.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금융실명제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무슨 말이 나왔는데, 왜냐면 이 법률 해석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여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여러분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실험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다른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게 있는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모르는 놈이 답이죠. 알겠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답으로 처음부터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 자,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는 뭐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자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하자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땅이요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요 기망을 한 거예요. 여기에 곧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원래 값은 이 땅을 팔 때 1억에 팔아야 되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하니까 5천이라도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팔 때 청약을 하겠죠. 청약을 하면은 의사 표시를 하죠. 이때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1억에 살래? 이렇게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의사 표시가 뭐라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1억을 받고 싶어서 1억에 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기가 딱 들어오니까요, 5천이라도 받고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일치는 하지만 뭐가 있어? 하자가 있다고 표현. 이걸 하자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의 기망이 없었으면 1억으로 일치했을 텐데, 을의 기망에 의해서 5천으로 일치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한 것은 우리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논의할 것이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알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의 흠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지금 하자가 있죠. 이걸 얘기하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기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기강박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부터 우리가요, 비진의 표시, 가끔 이러면 시험이요,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이 나오기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가끔 어떻게 나오냐?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을 얘기 나올 수 있어. 비진의 표시가 관한 성립 요건이 아닌 것. 그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번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1번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불일치해야 된다. 알죠? 3번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알죠? 알고 있고 상대방과 통정이 없어야 된다. 이해됐죠? 5번 그래서 뭐라 하나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된다?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착오는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런데 불일치한다.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걸 착오라고 그래. 사기는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것을 사기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는 거 봐. 지금부터 비교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면 뭐가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쭉 똑같죠? 알고 있다까지 똑같죠?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비진이,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면 뭐가 된다?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 해야 돼. 짜고. 근데 얘는 짜고 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자기 혼자 그래. 자기 혼자.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라고 그래. 허위 표시.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허위 표시 그러면 말이 안 돼. 앞에다가 통정의 표시란 말을 해야지. 다음 중에서 허위 표시가 하는 설명이 틀린 것은 그러면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통정의 표시도 해당하는 거예요. 둘 다 허위 표시니까.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통정이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하려면 108조 허위 표시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정의 표시 하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두 개하고 착오를 구별해. 이 두 개하고 착오를 구별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비진의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 알죠? 착오는 알면서 하는 것이다. 안 된다고. 알고 하면은 107조 108조, 모르고 하면 109조 착오.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불일치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의사의 흠결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다른 말이에요. 의사의 흠결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일치는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민법에서는 뭐로 보냐? 독일 민법은 뭐냐면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심리유보. 그 다음에 여기 희언표, 희언은 농담이 농담. 이 주에서 독일은 심리유보만 비진이 표시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희언, 농담도 비진으로 봐. 농담하는 것도.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는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뭐란다? 불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너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 안 따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나한테요, 이거 내가 나한테 줄게 그래? 갑자기 나한테, 그래? 고마워? 하고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하냐? 아까 그거 내가 그냥 거짓말을 한 거야. 필요 없다고. 알았죠? 뭐 때문에 거짓말 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희언, 농담도.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농담이죠. 너무나 명백한 농담. 알죠?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가요, 무대에서 대사하는 거,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심리유보는 뭐죠? 심리유보라는 것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월세를 위해서 월세 올려달라 말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집 다른 데 좀 더 싼 집 알아봐. 우리 아마 월세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가라면 나가라. 그럼 말은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너 나가지 말고 너가 그 월세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뒤에다 딱 숨겨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걸 유보하고 있다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말은 뭐라고 그래? 그냥 방 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걸 뭐란다?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심리유보를 뭐란다? 비진. 그래서 비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심리유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큰 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항상 비진은 크게 비진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통정의 표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잘 나와. 봐봐. 진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잖아요. 이때는 절대로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갑이 아버지예요. 갑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진이 있느냐? 증여를 하고 싶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의심하든 말든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얘가 뭐가 된다? 무조건 뭐가 돼? 소유자가 되고. 의리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병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걸 진이 있느니라고 그래. 그래, 진이 있느는 이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 안 따져. 우리가 항상 선의하고 악의를 따지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데 일치.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죠. 정말 내가 주고 싶어 줬는데 이러면 그런 거 하죠. 내가 하나 딱 줘봐. 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가져도 돼요? 몇 번 와서 물어본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아니 왜 그러냐고 얘기하죠. 그건 진이 있는지랑 내가 주고 싶어 줬는데 상대방이 의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진이 있는은 흔히 우리가 비진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진이 있는에서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이거 봐봐. 우리가 판단이란 말이 뭐죠? 판단했다는 것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생각.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진이란 말이 무엇인가? 진이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뭘 얘기한다? 표의자의 뭘 얘기해? 생각을 의미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알죠?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 이것을 판단, 이것을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강박에 의하여서 남아 뭐라고 증여하기로 하고 봐봐. 하고 증여하기로 했다잖아요. 뭘 했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진이 있는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진이 있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시험에 나온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나와.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내심의 효과의사죠. 그럼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 한다?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죠. 결여. 그럼 진이가 뭐가 됐어? 결여됐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죠? 비진이 표시죠. 똑같은 말이죠. 결국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서 이제 나올 때 뭐라고 한다? 이건 딱 끊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알겠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나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명의 대여하고 비슷해요. 사립학교. 사립학교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요, 공립학교는 안 돼. 공립학교는요, 선생님들이요, 그러든지 만든지 그냥 이것은 그냥 철가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립학교는요, 모력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냥 책상 들어다가 화장실 앞에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뭐가 나오냐? 강행 규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나오죠. 그 효력 규정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사립학교, 학교 즉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요, 사립학교가 돈을 빌리죠. 의무부담. 그것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자기 멋대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요,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학교가요. 그래서 그건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돈 갚아줄게 이렇게 하죠, 학교가. 그런데 학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알겠죠? 돈을 갚지 못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교직원들의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알겠죠? 이 말은 뭐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걸 사립학교 교직원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어. 대출금 명의를 대여. 이것은요, 이건 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럼 봐. 채무 부담의 의사죠? 의사 이걸 진이라고 그래. 진이. 의사가 진이죠? 진이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긍정. 진이 있는 이죠.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 나왔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진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 돼버려? 비진이가 돼버려. 조심해야 돼.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여기가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이게 키워드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16회인가 15회인가 그때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 15회에 뭐라 하냐? 대출금 명의를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서 대출을 받는 것을.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어. 은행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요, 교직원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왜 진다? 여기 봐봐. 지인이 있는 것은 선악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니까. 여기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사는 지인이잖아요. 이거 지인이잖아요. 그럼 상대방 은행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갑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학교가 우리 기출문제라고.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 교직원이 책임을 져.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이 있느니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진이 표시. 그러면 이제 비진이 표시죠? 그러면 비진이 표시란 봐봐.
비진입 표시는 여러분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저거랑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진이가 아니고 뭐죠? 비진이죠. 그럼 여기 봐. 비진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갑이요, 비진입 표시를 했어. 비진이. 그럼 비진이는 누가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있죠. 이건 누구예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비진한 말은 뭐죠? 비진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즉 갑이한테 아파트를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갑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진입 표시죠. 그럼 지금 누가 있죠? 상대방. 우리 아까 했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주의다. 원칙적으로 무슨주의? 표시주의. 그럼 표시들, 표시가 뭐냐? 등기하고 계약서가 표시라고 그래. 등기하고 계약서. 알겠죠? 표시가 뭐다? 유효. 유효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 알겠죠? 이걸 비진입 표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등기가 유효죠? 등기가 뭐다? 표시라고 그랬죠? 이걸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은 표시주의다. 그래서 표시대로 유효해요. 표시대로 유효니까 지금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행정고시에 시험이 나온 거잖아요. 시험 행정고시 이거 뭐라고 하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병은 선이 악이 과실 무과실을 떠나서 언제나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았죠? 이건 우리 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특별 규정, 특별한 규정을 뒀어. 107조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여도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뭐로서 무효일 때? 비진이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선, 악을 불문하고 틀렸죠. 누구일 때만? 선일 때만.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3번.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은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 예외죠. 예외. 이것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비진입 표시라죠. 비진입 표시. 이거 표의자죠? 얘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무슨 주의죠? 원칙은 표시주의죠.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 진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이렇게 우리가 악의는 좋아요 나빠요? 악의는 좋아 나빠?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악의는 좋다 나쁘다, 민법에서 악의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 왜냐면 악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중매매 봐봐. 이중매매. 자, 갑이요 을한테 매매를 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나하고 계약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요 갑하고 을하고 어제 계약했다는 건 내 친구니까 들었어. 근데요 보니까 싸게 판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1,000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파쇼. 그래서 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내가 샀단 말이죠. 내가 갑하고 을하고 이중 매매가 아니 제1의 매매가 있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고 샀죠. 알고 샀죠. 나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나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니까요. 제2 매수는 악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 제2 매수는 누구일 때만 못해? 누구일 때만? 적극 가담일 때만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보통 뭐죠? 흑백 논리야. 우리나라는 빨가면 안 돼. 북한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느 한순간에요 빨간색을 잘 안 쓰잖아요. 알겠죠? 빨가면 북한이고 뭐 우리는요 뭐 아무튼 여기는 흰색인가 검정색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선악,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보면 다 선악이잖아요. 다 뭐 장화옥년전이니 뭐니 뭐 콩쥐밭이 다 그게 권성징악 성악을 딱 계속 구부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있다 보니까 악이 그러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악의는 뭐요? 민법에서 악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말이 좋아요? 못한다는 말이 좋아요? 잘하는 것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악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악이스러워. 잘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저분 참 선이스러워. 그렇다는 거잖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에서는 악이란 말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악이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을 하고 있다. 단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항상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우리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을 명의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은 소유자, 을 등기는 무효. 갑은 을 명의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요, 을 명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 병한테.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그냥 무효가 되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소유권치는 못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이 뭐 때문에 무효냐? 비진입 표시로 무효. 다른 건 안 돼.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이면 이때 제3자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 한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신의 원칙을 보완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은 그 다음 사람 정은 또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악이면 소유자가 아닌데 그 다음 사람 정이 누구이도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다? 제3자죠. 제3자는 나중에 보겠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봐봐. 갑하고라고가 지금 계약이 무효죠.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죠. 새롭게 이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갑하고 을이죠. 잘 생각해봐. 갑을 뽑아내고 여기다 A를 집어넣었어. 갑자리다가. 그걸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그래. 그것을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갑 뽑아내고, 알겠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 사람 그 지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를 이전받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알겠죠? 포괄승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이 사망하죠. 갑이 사망하면 그 자리에 상속인이 들어가죠. 그럼 포괄승계라는 것은 갑이 없어졌지만 똑같은 사람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갑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위를 이전받았다거나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제3자가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익자의 경우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그 사람은 제3자로서 제3자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은 계약, 수익계약 즉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거래계약과는 관계가 전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효죠. 무효인데 병이 이것을 다시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하고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하고 을만 있으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런데 병이 선이야. 그럼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제3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그걸 뭐란다?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은 악의의 제3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는 선의한테는 안 되고 악의한테는 되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믿을 것도 없이 다음 중에서 상대적 무효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것은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상대적이라고 그래. 나머지는 다 절대적이라고 그래. 다시 상대적 무효는 뭐라고?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나머지는 다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알죠? 선의의 제3자 상대적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는 뭐 한다? 무효행위 뭘 할 수 있어? 추인이 돼. 아까 우리 103조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다시 107조 108조는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의리 봐봐. 의리 악이나 과실이나 하나만 있으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악이나 과실이나 하나만 있으면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하나라도 있으면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한다. 추정, 선의로 추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제3자가. 세 번째, 제3자는 반드시 누구 위하면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돼 안 돼? 돼. 선의인데 무과실이야.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되고 선의인데 무과실이 있어도 돼.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선의로 추정하죠? 여기서 이제 추정은 입증 책임이에요. 선의로 추정하니까 병은 선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아까 우리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는 거 세 가지. 시작.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107조, 108조, 104조.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 세 가지. 107조 비진입, 108조 통정 어휘 표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세 가지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선의로 추정돼.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병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병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문제한다? 갑하고 을하고 비진입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을은 다시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어. 없으면 일단 병은 누구로 봐? 선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선의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 병이 선인 경우, 병이 악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럼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병은 무조건 선이다. 병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하나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여기에 누구냐? 갑이 사립대 조교수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자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요, 여기가 이사예요. 이사회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립대학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교수가요, 이사장 앞으로 사표를 한번 살짝 내봐. 사표를 낼 마음은 당연히 전혀 없죠. 나를 재신임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사표를 한번 살짝 던졌어. 그랬더니 이사에서 덥석 물었어. 고맙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잘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나는 그때 사표를 낼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에서 뭐라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이렇게. 상대방이 뭐다? 상대방이 뭐요? 상대방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봐봐. 여기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근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유효죠. 그럼 봐봐. 이걸 반대해석이라고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알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악의가 되면 돼, 안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선의.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뭐가 돼야 돼? 모가실. 그래서 을은 선이 모가실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왜? 이걸 반대해서 법률에 해석할 때 반대로 해. 쟤 누구야? 혹시 저 남자야? 남자 아닐걸? 그럼 뭐야? 남자 아니면 뭐라는 거? 여자는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굳이 남자 아닌데? 그럼 너는 남자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면 그거 또라이죠.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난 남자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여자구나 이래야지. 그러면 남자가 아니면 너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러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 모가실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나와.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선이 모가실이다. 그러면 소유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엄폐물의 법칙,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여기 사입대 조효수. 여기 이 표정 뭐냐? 굴로자고요.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는 사용자 또는 회사 뭐라고 한다? 회사가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그럼 사용자가 뭘 했다? 지시를 했다, 강요했다, 이렇게. 딱 봐봐요. 사용자는 회사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사표 내라고 강요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강요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비진이란 말이죠. 알겠죠? 회사의 경영 방침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뭐냐면 연봉이 누진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수가 지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가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정도 딱 되면은 일괄적으로 10년 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다 받아. 알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퇴직금을 다 주고 다시 1월부터 다시 시작해. 또 이쪽은 내년에 또 다 받아. 알겠죠? 그래서 다 일반 퇴직하고 다시 사실서를 다시 써, 입사 서류를. 그래서 1월부터 또 시작을 해.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연봉제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회사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요, 할 수 없이 회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서 뭐냐면 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사장 욕하고 다니는 사람. 화장실에 앉아 있었더니 누가 욕하더라. 그럼 잘 받았다가 그때 사표를 딱 내죠. 사표를 내고 입사서를 받을 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부당해고라고 그래. 부당해고. 그런데 옛날엔 부당해고를 해도 다툴 수가 있었어, 없었어? 다투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부당해고, 그렇게 해서 부당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당해고를 당했죠, 이제. 그래서 뭐라 한다? 나는 그때 회사가 사표 내려가니까 냈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건 비진이다, 무효다, 복직하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봐봐. 요즘요, 삼성이요, 뭐가 어디나 다 복직 공고 나오죠? 복직 공고 나도 복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요? 안 해도 과징금과 그게 얼마 안 돼요, 과태료가. 과태료 처분이 몇만 원인가 몇십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부당해고가 되죠? 그럼 복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우리 이제 말을 가지고 이해하지, 말을 이해를 해야죠. 여기 이 말이, 사용자의 지시, 이 말이 상대방은 알았다, 이 말이고, 회사의 경영방침, 이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고요. 지금 여기 비진이 표시에 관한 이것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통정의 표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이, 그래서 이거 됐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요, 통정의 표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